중학교만 가르치면 보통 여기에 매몰되곤 하는데 전 연령을 가르치다 보면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를 처음에 접하는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영어를 시작할 때 이 영어를 사실 답이 나와요. 학원을 안 보내고도 한국에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저희 아이들도 학원 안 다녔지만 학원을 안 다니는 방법들을 저는 계속 얘기를 드려요. 제가 말씀드린 계속 인풋을 주고 이런 것도 학원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100개씩 토플 단어를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100점 맞아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100점을 맞아오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님이랑 이제 저희는 상담들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대한민국 1타 소리 스피킹 마스터 이정은 작가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i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쌤입니다. 제가 보통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여기서도 똑같이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초등생부터 뭐 70대까지 영알못을 영어 능통사로 변신시킨 최고 영어교육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다니는데요. 선생님도 자녀가 있으실 텐데 네. 초등생 자녀의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킬까? 이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제가 10년간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정말 다양한 제너레이션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만 가르치면 보통 여기에 매몰되곤 하는데 전 연령을 가르치다 보면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로드맵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어를 처음에 접하는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영어를 시작할 때 이 영어를 대단한 과목으로 생각을 안 하면 사실 답이 나와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수학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말이잖아요. 영어는 말이에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 한국말을 어떻게 시작했지? 어떻게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제 유창해졌지? 이를 생각하면 로드맵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을 우리가 처음에 바로 했나요? 한국어를? 그건 아니죠. 아니죠. 처음에 하는 거는 엄마가 하는 아빠가 하는 말을 계속 듣다가 눈만 꿈뻑꿈뻑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은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시면 바로 막 스피킹이 터져 나왔으면 하는 건데 그쵸. 사실 관찰의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접할 때는 리스닝을 먼저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 모든 언어는 듣기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부터 시작해서 그 언어가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1번. 그 다음에 뭘 했지를 생각해보면 아이는 떠든 엄마 이런 거를 시작했죠. 바로 엄마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단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아이들의 영어 로드맵을 짠다라고 생각해보면 누구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것 같아. 저 사람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것 같아. 또 말이 다 다르기도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언어다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지로 들어가면은 똑같은 로드맵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영어 지도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실 것 같고요. 로드맵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으신지. 첫 번째 원칙, 비교하지 말자. 두 번째 원칙, 스트레스 주지 말자. 영어를 싫어하게 만드시지 않으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가르칠 때도 보면은 영어가 너무 싫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냥 강사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키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루에 단어를 100개씩 아이들을 외우게 하니까 이거는 사실 고문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생각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토플 단어 100개를 외우게 한다는 건 저는 이거는 너무 고문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걸 제대로 안 해오면 또 어떻게 돼요? 선생님한테 혼나야죠. 왜 숙제 안 했어? 왜 제대로 안 했어? 혼나야 돼. 저도 거기에 자괴감을 느껴서 사실 그 학원 한 3개월 만에 그만두긴 했는데 아직도 그 친구가 되게 떠올라요. 그래도 저희가 할 일을 해야 되니 왜 안 했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 막 머리카락을 막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초등학교 1학년이. 근데 여기가 봤더니 여기가 머리가 그냥 다 벼 있어. 이러면 얘는 영어가 너무 싫어져요. 영어가 싫어지지 않게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단어 하나 뱉고 당장 단어 하나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영어는 즐거운 거구나를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줘야 돼요. 그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1번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로드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제가 듣기부터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한국어는 안 중요한가요?는 아니에요.
어쨌든 영어는 우리한테는 세컨드 랭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국어가 확실하지 않으면 당연히 영어라는 언어 자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국어는 근간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이 때 읽어야 되는 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하시던 방법으로 거기다가 영어를 한 스푼 더 넣는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아이들은 한국 유치원 다니고 한국인 친구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한국어의 어떤 인풋은 너무 많은 편인 거예요. 그러면 영어에 듣는 인풋은 어떻게 넣어주냐? 영상도 좋고요. 근데 영상도 몇 살부터 해주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기 때부터 막 영상을 보여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동요 같은 거 들려주는 것도 영어 동요를 들려주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팝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듣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팝송을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들으면서 자기가 흥얼흥얼 대는 이게 즐겨지는 어떤 내 삶의 부분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영어 동요를 들려줘야 돼. 되게 유명한 책에 그걸 들려줘야 돼 라고 해서 애가 좋아하면 괜찮은데 아이가 별로 즐기지 않는데 엄마가 이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샀는데 또 비싸. 이걸 무조건 어떻게든 틀어야 돼. 라는 생각에 계속 틀어서 하다 보면 아이는 듣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아이에게 들려줘야 돼요, 뭔가를. 근데 아이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다른 걸로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 책을 읽어주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어 책도 엄마가 읽어주라고 하잖아요. 영어 책도 역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서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따뜻하게 안아서 영어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아이는 영어를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많이 자기가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아이들이 스스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 듣자마자 바로바로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한 에피소드를 계속 돌려서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더 많이 듣다 보면 튀어나오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리스닝과 스피킹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7살 정도 됐을 때 한국 아이들도 뭘 하기 시작하죠? 이제 글을 읽을 준비들을 하잖아요. 그 글을 읽는 준비를 저희가 보통 파닉스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파닉스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는 건 파닉스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단지 파닉스를 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파닉스란 뭐냐면 미국 아이들이 이미 7살이면은 한국말도 유창하게 아이들이 잘할 그렇죠. 때잖아요. 엄마랑도 대화가 너무 잘 될 때고. 즉 그 나라 언어 소리에 있어서 아주 유창한 아이들이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 하고 배우는 게 파닉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에 대한 인풋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닉스부터 하는 거야. 읽기부터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때랑 다른 게 뭐예요? 읽기부터 준비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리의 인풋이 충분히 쌓이고서 소리가 너무 인지가 잘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파닉스를 배워나가는 거 그거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파닉스를 배울 때도 그냥 읽기 위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파닉스의 엄청난 규칙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규칙대로 안 돼요. 그러면 대충 읽을 수 있는 정도만 간단하게 배우고 기초가 되는 책, 아주 단어가 많이 없는 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막 몇 개월 동안 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간단하게 파닉스 가르치고 바로 리딩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요렇게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해주면 돼요. 리스닝 계속 듣는 거죠. 근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레벨 있는 걸 듣고 싶어 해요. 여기서 레벨이 있는 거란 수준이 내가 재미있는 컨텐츠의 수준이에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계속 디즈니만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재밌고 좀 자기 연령대에 맞는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또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 어때? 요거 재밌니? 이건 어때? 이거 재밌니? 하면서 계속 바꿔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셔야 되냐면 엄마 나 숙제 다 끝났는데 저거 봐도 돼요? 자기가 먼저 이거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까지 재밌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토종 국내파 아이들? 그쵸. 네, 이런 애들은 원어민급 유창성을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모든 방법은 그냥 국내파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라고 하는 것도 학원비 모아서 차라리 그걸로 가세요 정도의 차원이지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해외여행은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가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라는 거는 소통이구나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가서 물이라도 정말 한 잔 먹으려면 콜라를 리필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면 영어로 해야 되는구나. 엄마 왜 영어 해야 돼? 똑똑한 아이들은 why를 물어보거든요. 네. 그럼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다 해 다. 너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해서 막 너라도 막 이런 한을 막 이렇게 토하고 애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안 하셔도 엄마 아빠 잘 사시는 것 같고
뭐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은 그렇게 얘네한테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경험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해외여행을 만약에 가게 되신다면 이게 굳이 미국이 아니셔도 괜찮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어라는 게 통하지 않는 어디든 가시면 돼요. 그렇게 갔어요. 갔을 때 아이가 물 먹고 싶어 엄마 물 이랬을 때 여러분이 해주시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법은 게으른 아이 표현어예요. 엄마 아빠는 게을러야 돼요. 다 해주고 알았어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러면 아이가 그만큼 경험하는 기회가 적어져요. 그래서 물이 먹고 싶어 그럼 가서 물 갖고 와. 가서 물 한 병 미션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 못해 나 부끄러워 나 영어 못해 막 이러면 표현 하나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어요. 가서 이렇게 해봐 아니면 그냥 water라고만 해봐. 가서 이거라도 한번 해봐 해서 아이가 가서 물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야. 와 물을 받아오다니 대단하다. 이런 경험을 하나씩 쌓아줘서 영어는 전 세계인들과 살아남으려면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년을 갈 수 없는 환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못 간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경복궁을 가세요. 이태원을 가세요. 거기서 또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가서 내가 말을 걸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외국에 막상 가보세요. 그 나라 원어민이 최고 좋아요. 맞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랑 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가가서 사진이라 찍어줄까? 어디서 왔어? Where from? 이런 거 하나 물어보면 본물 터지듯이 막 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복 같은 거 입혀보세요. 한복 입혀서 경복궁 가면요. 내가 너랑 사진 찍어줄까? 외국인한테? 이러면 다 좋아해. 그렇죠.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영어라는 건 즐겁네. 내가 도전했는데 처음엔 좀 부끄럽고 했는데 한 번 하니까 좋네.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게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중에도 영알못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학원에 그냥 의탁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학원 안 보내고도 한국에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저희 아이들도 학원 안 다녔지만 학원을 안 다니는 방법들을 저는 계속 얘기를 드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계속 인풋을 주고 이런 것도 학원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그건 부모님이 찾아주는 게 최고예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줘서 듣게 해주고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듣기가 많이 이제 인풋이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 스피킹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주거나 말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도 챗GPT 이용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시키냐면 알려줘야죠, 방법을. 처음에 아이들은 뭐가 궁금한 건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 GPT를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냐 이게 전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챗GPT를 아이가 물어보겠죠. 있잖아,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 어느 왜 쓴 거야? 그러면 얘가 대답을 해주죠.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어를 왜 쓰냐면 영어에는 관상 뭐 이런 말 어렵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1학년이야.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죠. 그랬을 때 챗GPT한테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야. 나처럼 설명해줘. 이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서로 편해져요. 부모님도 편해지시고요. 아이도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얘가 대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 그리고 챗GPT로 대화도 가능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대화하는 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이렇게 시켜줬는데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게임이 더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너무 바쁘고 하니까 하나하나 못 봐줘요. 그러면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투두 리스트를 쓰게 해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거 땅땅땅땅 해놓은 다음에 다 한 거를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라고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가서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책을 읽는 이런 것도 전 녹화해서 보내라 그래요. 그럼 얘도 이렇게 딱 각 잡고 카메라 켜고 이제 읽는 거죠. 그러고서 모르는 문장이나 단어는 또 앱에다가 저장을 하라고 해요. 단어 공부도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단어 앱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하게 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무조건 넣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읽게 해요. 1번은 무슨 뜻이었고 2번은 무슨 뜻이고 3번은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예문은 또 읽게 하고 이럴 때 쓰는 거나 전체를 그냥 읽으라고 해요. 입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단어를 또 네이버 앱 보면은 퀴즈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복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원에서 보통 하는 거는 30분 전에 애들 미친 듯이 외워가지고 시험 봐서 100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를 외워도 아주 풍부하게 외우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뜻도 있네. 오, 이런 뜻도 있네. 내일 가서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읽으면 되니까. 단어는 그렇게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 어휘량은 그렇게 많이 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listening, speaking, 뭐 어휘, 그 다음에 이 reading 이런 부분들은 다 학원을 사실 갈 필요가 없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단지 내가 너무 시간이 없고 아이들을 옆에서 딱 봐줄 사람이 지금 없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워킹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보내지 말고 이 철학에 맞춰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을 해줄 곳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기관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상담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럼 이 정도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하고서 근데 내가 이 학원 보내면 수능부터 시작해서 뭐 리스닝, 스피킹 다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죠.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철학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영어를 유독 잘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게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이의 태도나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보이는 특징이나 공통점이 혹시 있을까요? 학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그게 보여. 사실 100개씩 토플 단어를 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꼭 100점 맞아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100점을 맞아오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모님이랑 이제 저희는 상담들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부모님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전화했을 때 그래서 우리 아이 성적이 그래서 언제쯤 막 이런 게 조급함이 없으시고 아이가 물론 잘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엄마가 믿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 믿음에 약간 이렇게 부응하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책임을 스트레스를 줘서 반드시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엄마를 부응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아이는 지쳐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믿어주고 뭐 한두 개 틀려와도 잘했어. 믿어주고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 마음이 안정이 차분하고 남의 얘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의 아이들도 안정되고 이건 영어뿐만이 아니라 학습적으로 안정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효능감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 다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과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님의 어떤 신뢰와 믿음 부모님의 안정된 철학과 안정된 마음인 것 같아요. 주아쌤 하면 책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나왔었고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이번에 주아쌤의 툭 치면 탁 나오는 영어회화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보는 책이잖아요. 어떤 책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어를 공부할 때 훈련할 때 스피킹을 잘 유창하게 하고 싶은데 생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물 한 잔 주세요라고 했을 때 머리가 단어는 탕탕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버퍼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냐거든요. 말을 했으면 바로 해야지. 책의 가장 핵심은 말을 만들 때 이렇게 뭉탱이로 기억을 해서 뭉탱이로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걸 조합하는 연습을 하면 말을 빠르게 그 다음에 생각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잘 보면은 의미 단위로 뭉텅이로 말을 해요. 그 뭉텅이의 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저는 유창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냐면 한 100개 정도의 소리 블럭이 있거든요. 네네. 많이 사람들이 쓰는 그 100개의 소리 블럭이 나의 4개 딱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소리 블럭들을 갖고서 이렇게 조합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응용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레고 블럭에서 착안해서 소리 블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레고 블럭이 5개 갖고 있는 사람과 레고 블럭이 10,000개 갖고 있는 사람은 5개 갖고 있는 사람은 만들 수 있는 작품이 별로
별로 없죠. 그런데 10,000개 갖고 있는 사람은 성도 만들고 로봇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창해지려면 레고 블럭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된다. 소리 블럭을 많이 갖고 있으면 된다예요. 근데 이게 어른들만 하나요가 아니고 언어잖아요. 언어에는 저는 그렇게 대단한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초등학교 내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집안 분위기가 영어를 그냥 즐기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같이 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엄마랑 아빠랑 해볼래? 이런 거 너무 좋고요. 이거 딱 끝났을 때 있잖아. 우리 여행 갈까?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죠. 그러면 아이들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영어에 스트레스 있는 애들 있어요. 이것조차 이제 학습이라고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한번 제안을 해보시고 됐어 엄마 혼자 하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푸시하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시는데 그거를 즐기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한 번씩 뭐해? 이러면서 봐요.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재밌는 거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있나 이래요. 그러면은 그때 스며시 다시 한번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해볼래? 이거 딱 끝나면 얘가 어디 가고 싶었다 아니면 뭐 사가고 싶었던 거라든지 그거 같이 한번 해볼래? 그러면 같이 하잖아요. 진짜 좋은 거 뭐냐면 사실 우리 어른도 이거 완독 진짜 힘들거든요. 책 완독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게 되냐면 잘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나 이거 할 거야라고 하면은 하게 돼요. 부모님들이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누군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아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공표하고 아이한테 같이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이랑도 사이가 좋아집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좋아져요. 마지막에 무언가 미션을 끝내고 무언가를 획득할 성취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가르쳐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선생님 책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